윤 대통령이 격분 토로를 했다. 이재명의 목표는 정권 파괴였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도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그 검찰의 신문 조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이건 문형배 헌재 소장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겠다 계속 밝히고 있는데 증거로 채택해서 이것을 사실 인정을 하는데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 여러 기관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막 조사를 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 또 청문회라고 하고 있죠. 그 기록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차라리 한 기관에서 일관되게 쫙 조사를 했으면은 그래 그 조사한 내용 가지고 이제 진위를 따지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한 게 지금 헌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공수처 같은 거는 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까지 경쟁적으로 해서 마구잡이 식으로 한 조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뭐 국회 청문회도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놨죠. 뭐 시중에 떠드는 루머 같은 것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것까지 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증거로 채택을 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오늘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 홍장원 지금 전 국정원 1차장이죠.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을 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한 정원들은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아서 거리가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다. 그 전부 다 실제로 홍장원 신문하는 과정에서 홍장원이 뭔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다 느꼈죠. 제가 어제 뭐 그 음주 상태에서 뭐 전화를 받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메모, 첩보 대상자라는 그 메모가 완전히 오염이 된 것이죠. 완전히 오염이 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헌재가 심리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뭐 조서 이런 것도 다 증거로 채택을 해서 심리를 빨리빨리 끝내려고 마무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서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조서 내용도 서로 막 충돌한다. 자, 그런 점을 잘 참고를 해달라. 이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가 퉁명스럽게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의 이 방향을 지금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으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기각을 확신을 하는 그런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좀 지금 현재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어야 되는데 그 탄핵을 심리를 하려면은 근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확실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것이죠. 반발이 있어서 심지어 뭐 마은혁 같은 경우에 다시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막아서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상황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
그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 없이 위헌적 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이 주장을 하죠. 그 계엄을 하기 전에 그 야당과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이 불통의 일방 통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의석수 100석, 지금 108석이죠. 국민의힘. 의석수 100석이 좀 넘는 것으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현대사, 문명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대단히 악의적이었다.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가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뭐 한두 달 있다가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김민웅이라고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그 거리로 나가서 탄핵을 외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뭐 1, 2주, 한 2주 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2달 후에 탄핵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게 처음부터 대선에 불복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무려 178회 퇴진, 탄핵 요구를 했다. 이것이 이제 다 통계를 낸 겁니다. 그것은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를 한 것은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 그 상황에서 사실상 2년 6개월 동안 거의 뭐 정권 파괴를 위한 활동을 이재명이 해왔죠. 이재명이 본인의 이 사법위기를 어떻게 하든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그냥 줄기차게 현 정부에 대해서 파괴 공작을 펼쳐왔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대선 불복, 정권 파괴에 몰두를 했는지 이재명 쪽이 그것을 오늘 또 토로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을 해서 토로를 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자신의 국회 연설 때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나서 국회에 갔더니 아예 로텐도 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그때 그랬죠. 그때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제일 처음에 갔는데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장 앞에 로텐도 홀에서 이 피켓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론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니까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갔을 때 민주당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악수를 하는데 전부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더라. 우리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작년 12월이 유일했다. 그래서 그런 야당의 전행들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홍장원 그리고 각종건의 이 허위 진술들 또는 오염된 메모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문을 제기를 했죠. 뭐 싹 다 잡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그 홍장원이 공작을 했다는 그런 흔적도 오늘 하나 또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치인 체포를 주장을 한 홍장원이 12월 6일 날 그때 갑자기 국회 정보위로 가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체포조 명단을 그 정보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정보위 간사들이 나와서 이 체포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 내란 프레임이 막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홍장호는 그 국회 정보위원장의 신성범입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그 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갔다 이렇게 이 국회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홍장원이 먼저 국회를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을 해서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홍장원은 어차피 그 시점에는 해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재명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일종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사직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 국회 정보위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국회 정보위에 가서 그 메모지 본인이 쓴 메모지를 가지고 마치 이게 체포조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지시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이게 받았다. 이것이 이제 체포조 명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찾아가서 했다는 거죠. 찾아가서 본인이 찾아가 놓고 이 국회 청문회에서는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어쨌든 거기 그때부터 이 체포조 이야기를 하면서 국헌 문란, 무슨 뭐 이 폭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도 여인영 그 반축사령관은 어떤 근거 체포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다만 일종의 위치 추적이라고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명단은 이 체포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포고령에 계엄을 선포를 했으니까 포고령이 있죠.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을 하라는 거였다. 여인영에게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을 준 것이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명단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인영이 체포 근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제 위치를 추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위치 추적. 자, 그래서 동향을 파악을 하려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 그 국회의장이든지 여당 대표든지 야당 대표든지. 자, 그런 것인데 그걸 본인이 이제 그 해직될 그러니까는 그 사직을 할 그 순간에 국회에 자기가 찾아가서 정보위에 가서 그 명단을 메모를 마치 체포 대상 명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확 불거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과 그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사이에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장원이 정보위에 오게 된 이유는 그때 무슨 그 보도가 하나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은 뒤에 그 보도를 보고 국정원장과 기조실장과 통화를 했더니 그건 오보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아니 그런 거 체포 지시 없어서 오보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하니까는 좀 머뭇거리다가 국회 가서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러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해서 와서 했는데 본인은 마치 그 정보위에서 필요해서 자기를 오라고 그래서 간 것처럼 또 이거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었다.
본인이 스스로 국정원에 그 정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작을 했다는 그 정황 중의 하나가 이게 또 드러난 그런 상황도 오늘 계속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